안녕하세요. 종목 60분 장세임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온통 거리는 화려한 조명들로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종목 60분 게스트도 이와 어울리는 게스트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서울 반도체를 게스트로 초대합니다. 서울 반도체는 그동안 LED 업체들의 경쟁 악화 심화 속에서 주가도 부진했고요. 실적도 부진했습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그 주가를 살펴보면 올해 3월 또 5만 원대를 넘나들던 주가는 8개월 만에 14,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2만 원대를 그래도 극복해낸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렇게 좀 서울 반도체 좀 반짝반짝하던 그 조명이 꺼지나 싶을 때쯤 최근 중국발 희소식에 다시 주가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자국 LED 업체들에게 그 보조금 지원을 끊겠다라는 소식이 서울 반도체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가는 소식이 나온 그날 어제였죠.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걸 보면 자, 이 소식은 단지 단기적인 그런 재료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서울 반도체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종목 60분 진행의 장세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HMC투자증권 신상윤 과장, NH농협증권 윤정식 대리,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딸기코를 하고 이렇게 또 출근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예쁘다. 웃으면 안 돼요. 딸기코가 떨어져요. 지금 세 분 지금 쓰리샷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쁘게 표정을 지어주세요. 잠깐 한다. 한성민 대리님은 아주 네. 꿋꿋하게 코가 잘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코가 좀 높기 때문에 이게 잘 자리를. 코가 높아서 그렇고 두 분은 코가 낮아서 자꾸 떨어져요. 선생님의 콧망울이 큰 것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저기 뭘까요? 지금 화면 좀 보세요. 언제 이렇게 셀카를 찍으셨어요? 너무 예쁘다. 또 은근 마음에 너무, 드셨나봐요. 제가 드린 선물이. 감사합니다. 저장했습니다. 마음에 사진. 들었습니다. 자, 지금 또 방송 1분 전에 이렇게 급하게 찍은 사진은 너무 예쁘네요. 코가 높다는 그 자부심으로 한성민 대리님 오늘 또 예쁘게 코를 하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다른 약속 없으세요? 방송하러 오셨어요. 방송 때문에. 방송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네. 약속 미루고 왔습니다. 그래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에 이렇게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신상윤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오늘 뭐 약속이라든지 방송 때문에 약속을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드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끝나고 이제 또 이제 달리러 가시는 거 아닌가요? 달려야죠. 달려야죠. 이 코가 정말 빨개지도록. 계속 보니까 세 분 진짜 코처럼 잘 어울려요. 윤대리님께서는 오늘 또 이렇게 또 빨간 넥타이와 함께 코랑 정말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예요. 저는 코가 낮아서 그런 거 자꾸 빠져. 자꾸 코를 유심히 쳐다보게 되네요. 그 코의 높이에 대해서. 네. 이제 이제 그만하죠. 내도록 이제 하시죠. 그만. 자, 네. 저도 머리띠를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공개합니다. LED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서울 반도체입니다. 자, 오늘도 프로필을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름 서울 반도체. 생년월일 1987년생입니다. 상장일은 2002년인데요. 1987년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5년 후에 이 회사의 대표가 이정훈 씨인데요. 이정훈 씨가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울 반도체가 LED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해 있고요. 학교명 들어가 보면 코스닥 종목이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작진에서는 오늘의 게스트에게 점수를 B학점을 줬습니다. 신상윤 과장님, B학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A 플러스를 줘도 좋을 만큼 이제 코스닥에서 뭐 시가총액 1위도 했었고 그런 종목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쇠락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B학점 정도면 그래도 아직은 인정할 만하다, 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살펴볼게요. 1조 2,156억 원, 코스피 12위 종목입니다. 윤정식 대리님 이 종목이 한때는 최상위 네.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12위네요, 지금은. 네, 시가총액 1, 2위를 이제 셀트리온과 함께 서울 반도체가 굉장히 좀 박빙으로 좀 많이 다퉜었고요.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았던 종목인데 이제는 12위로 많이 밀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만큼 LED에 대한 사실 실적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밸류에이션 굉장히 고밸류에이션 받으면서 지금의 뭐 일부 게임주들이라든지 바이오주들 이런 종목들이 고밸류에이션 받는 것처럼 서울 반도체도 굉장히 고밸류에이션 받으면서 기대감이 사실 많았었죠. 여러 가지 뭐 스토리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12위, 10위권 밖까지 밀렸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밀린 만큼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가 좀 많이 꺾였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한 계단 내려올 때마다 시가총액 한 5위 정도까지 봤을 때는 제가 봤었는데 12위까지 떨어진 줄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새삼스럽게 깨달았고요. 그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장비주 등의 원익 IPS가 한 10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 반도체가 얼마나 좀 많이 떨어졌느냐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취미 살펴보면 전구를 가는 게 특기라고 해요. 집에서 세 분께서는 좀 전구를 가세요. 좀 갈 때. 한성민 대리님 아무래도 왜요? 사모님이 가실 것 같은 기분이죠. 제가 전구를 다 알고 집안일은 뭐 이렇게 남자가 할 일은 남자가 제가 다 하고 있죠. 네. 근데 요즘 남자가 할 일은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이제 발벗고 해야 되는 남자들의 위치가 이제 그 정도까지 넓혀지지 않았을까. 네. 뭐 두 분도 이제 뭐 윤대리님도 결혼하시면 잘 하시겠죠. 워낙 잘하실 것 같아요, 윤 대리님께서는. 저는 결혼 전인데 네. 저는 등도 갑니다. 등을 사서 제가 그냥 전선부터 해가지고 연결부터 해서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 전기랑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등을 그냥 사오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등까지. 네. 이 남자 너무 괜찮다. 욕심난다. 특히는 지금 LED 전구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거라고 해요. 저희가 약간 사담을 섞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게 좀 꾸며 놓으셨어요, 세 분은? 네, 저는 뭐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좀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와이프의 이모님께서 이제 아기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것만 보면 감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잡고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힘을 자랑하고 있죠. 네, 그래요? 귀여울 그런 것 모습을 같아요. 보면서 이제 뿌듯합니다. 네. 부럽네요.
구성 살펴보면 주요 주주 이정훈 씨가 16% 보유 지분으로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요 상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각종 LED 제품을 만들고 있겠죠. LED 모듈 아크리치라고 나와 있는데 신상윤 과장님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일단은 그 아크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반도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그 LED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LE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버터, 그러니까 그 직류나 아니면 이제 교류를 이제 전환해주는 그 컨버터 자체가 달려 있었는데 아크리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편하게 좀 되어 있어서 뭐 조명능으로도 굉장히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일단 서울 반도체에서 밀고 있는 그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제품인 것 같네요, 정말. 자격증 소지 현황, 약 만여 개의 특허랑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상 경력, 징계 경력 보면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가 10년째 서울 반도체 기술의 고문으로 또 있다고 하네요. 한성민 대리님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 고문인 나카무라 수지 교수께서는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네, 미국의 이제 산타바바라 그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지금 재임 중이신데, 일단은 그 서울 반도체 이제 기술의 이제 급진적인 발전에 이 고문 교수의 역할이 되게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지라 관련 기반의 LED 앰플라 및 지금 말씀해 주신 아크리치 그 기술 있어도 이 고문의 이제 그 조언을 얻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고문이 이제 강연에서 이제 LED 그 업황 강연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직류에서 AC, 그러니까 DC, 직류인 DC를 AC로 이제 바꿔줘야지만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기술에 이제 더욱더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술을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제 AC로 바꿔주면, 그러니까 교류를 바꿔주면은 이제 컨버터란 부품이 많이 그 소비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비용 원가 절감에서도 네, 기술력이 이제 좀 진보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아크리치가 좀 많이 상용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크리치 좀 매출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 아크리치 매출 비중은 지금 뭐 전체에서는 지금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도입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일단은 좀 전체 매출에서 이제 그 조명이 차지하는 서울 반도체에서 조명군이 차지하는 게 한 50% 이상 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에서 아크리치만 놓고 보면 네. 전체 매출의 한 12% 정도 현재는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리치 같은 경우. 아크리치, 네, 알겠습니다. 해외 진출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에 5개 생산 기지가 있다고 해요. 한국, 미국, 독일, 중국, 대만에 위치해 있네요. 글로벌적으로도 좀 진출이 많이 되어 있나 봐요. 서울 반도체가. 자, 가족상을 통해서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럿 있죠. 광명 반도체 유한공사 비상장 업체, 서울 바이오시스도 비상장, 포스코 LED 업체. 이 업체는 뭔가요? 좀 세계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중국의 현재 법인이 있는 광명 반도체 유한공사. 이런 자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울 반도체를 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아무도 선뜻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프로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좀 추가적으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혹시 윤 대리님 있으세요? 네, 서울 반도체 밸류에이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서울 반도체가 밸류에이션 뭐 200배 넘게까지 네. 퍼가 200배라 그러면 사실 좀 퍼가 200배라 그러면 지금 버는 돈을 200년 동안 벌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퍼인데요. 지금도 사실은 퍼는 높습니다. 지금 한 50배에서 60배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퍼 50배에서 60배 사이의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삼성 SDS거든요. 네. 근데 삼성 SDS도 밸류에이션 가지고 평가를 하면 주가가 굉장히 비싸다. 하지만 삼성그룹이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S의 주가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주가가 버티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도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싼 밸류는 아니고요. 200배가 넘는 밸류에서 60배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향후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주장이 서울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쪽에서의 얘기하는 그런 말인데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높고 그리고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적정 밸류에이션은 한 10배에서 20배 정도에서 거래되어야지 좀 적정 밸류에이션인데 아직도 60배 정도에서 거래된다면 굉장히 좀 비싼 밸류에이션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200배 정도였는데 낮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60배 정도에서 저렇게 멈췄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약간은 그런 우려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주가는 5만 원대를 넘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이었죠. 14,000원대를 찍고 지금 현재는 2850원에 오늘 종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근황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집 전구가 모두 LED로 바뀔 날은? LED라고 하면 발광 다이오드를 말하는 거죠. 혹시 집에서 전구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아직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구를 아까 직접 가신다면서요. 뻥이었는데 거짓말이었네요. 뻥임이 밝혀졌어요. 잠시만요. 저희 집이 이제 새 아파트라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전구를 교체할 그 수명이 안 돼서 네, 아직 안 열어봤고요. 저희 이제 친척집이나 네, 이제 처갓집 가서 이제는 제가 갈죠. 네. 신빙성이 없어졌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주방에 이제 그 식탁에 또 등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제가 이제 LED로 변경을 했고 화장실 같은 경우가 등이 하나 나가길래 마트를 갔더니 LED 전구가 있길래 그걸로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전기료는 사실 얼마나 덜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기는 어렵고 네. 근데 일단은 뭐 밝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실사용자입니다. LED. 아, 그래요. 윤 대리님은 어떠세요? 네, 저희는 뭐 대부분 다 형광등 쓰고 있는데요. LED 이 조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거실에 이렇게 놨는데 처음에 선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예뻤거든요. 근데 해놓으니까 너무 밝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근데 전기세가 더 나오는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차이가 안 난다. 계속 켜놨는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밝아서 LED가 뭐 분명히 써 있는 거는 전력 사용량이 적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게 틀리지 않는다면 네, 굉장히 전력 소모량에 비해서 굉장히 밝은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밝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성민 대리님 네. 빼고 두 분은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셔서 알고 계셨네요. 자, 지금 우리 근황 토크 첫 번째 주제가 우리 집 전구가 모두 LED로 바뀔 날은 언제일까? 보니까요, LED 조명이 중국에서는 또 그렇게 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차트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중국과 이제 그 글로벌 표준 그런 LED 가격이 일단 한 150%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중국의 이제 저가 그 공급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푼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루멘스라든지 네, 그런 업체들이 이제 타격을 받은 거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크리라는 이제 그 LED 조명에서는 1위 업체인데 크리마저도 기술력은 좋은데 이제 그 제품 단가가 중국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차질을 빚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저께 발표된 뭐 중국에서 이제 그런 그 그런 보조금 중단 사태도 있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ED 조명이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지금 전체 조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그 조명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시장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5%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제 그 LED를 교체를 계속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네. 뭐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LED를 바꾸겠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뭐 2018년까지 해서 모든 거를 뭐 LED를 바꾸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LED에 대한 수요 자체는 뭐 항상 이제 잠재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은
계속해서 변경이 되어 있는 잠재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백열 전구로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원전 사고 이후에 거의 뭐 LED로 대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금지 이후에 지금 이 포션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명 시장 자체는 어쨌든 계속 커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LED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비용 때문에 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형광등이랑 비교했을 때 아무리 이게 뭐 오래 쓴다고 그래도 내가 한 번에 돈을 투자를 해서 이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중국에 굉장히 저가 공세가 좀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2018년까지 전구를 교체한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향후 5년쯤 후에는 다 LED 전구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네.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2020년까지는 다 LED로 바꾼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가정이나 뭐 저희가 흔히 쓰이는 뭐 자동차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가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뭐 좀 이 LED 업체들의 주가 자체도 좀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ED 조명을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자동차용 LED 조명의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밝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쪽은 자동차도 그렇고 가정용도 그렇고 뭐 기업에 들어가는 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흔히 데일라이트라고 그러죠. 요새 네. 수입차에 항상 이제 저희가 낮에 다니다 보면 불이 켜져 있는 게 저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 이제 의무화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주간에는 저희가 사고가 좀 덜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데일라이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사고율이 줄어드는 어떤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은 이미 그게 의무화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7월부터 해서 신규로 이제 모델이 나오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간 주행등이죠. 그게 이제 데일라이트가 이제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LED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수요는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품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서울반도체는 거의 상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수준의 레벨이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너무 저가로 밀고 온 그 공급 과잉만 좀 해소가 된다면 조금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LED가 있고 또 OLED라고 있잖아요. 앞에 O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대리님? 네, OLED도 있고 LED도 있는데 사실 네. LED 앞에 O 하나 더 붙었는데 O가 네. 올가닉입니다. 그 유기용 할 때 올가닉인데요. 네. 유기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OLED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고요. LED는 스스로 발산을 못 하는데요. LED 전구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지어진 관공서 건물 천장을 봤을 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들은 LED고요. OLED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진 않고요. 약간 은은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가 사용이 되고 OLED는 더 앞선 기술이니까 그럼 OLED 나오면 LED가 사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내 조명등 같은 경우는 사실 LED만으로 하면 너무 밝은 경우들도 있고요. LED는 좀 넓은 면적을 밝힐 때 좀 더 효율적이고요. OLED는 약간 은은하고 분위기 있는 빛을 밝힐 때 좀 더 효과적이라서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빛을 발산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LCD 면에서 뒤에서 쏴주는 게 백라이트 유닛이라 그래서 거기도 LED의 한 종류고요. OLED 같은 경우는 삼성 휴대폰 중에서 뭐 갤럭시 시리즈에 나오고 있는 아몰레드 같은 경우가 OLED에서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OLED는 열이 덜 나고요. 그 얇기도 더 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좀 더 앞선 기술이지만 색감을 위한 부분은 OLED, 밝기를 위한 건 LED 이렇게 좀 구분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 자체가 분위기가 서로 다르네요. 그러면 이 서울 반도체는 LED만 생산하고 있어요? OLED도 생산하고 있는 건가요? OLED라고 보기보다는 서울 반도체는 LED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D 중에서 조명용 LED가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조명용 LED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ED가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OLED 쪽을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가 많았었던 게 뭐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도 OLED를 계속해서 이제 라인도 많이 깔고 어떤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LED랑 지금 윤 대리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지만 LED랑 OLED는 약간 좀
뭐 O 하나 더 붙였지만 그 조금 틀리다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격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OLED보다는 이제 LED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는 아무래도 LED 쪽에만 이제 특화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뭐 서울반도체가 OLED를 해서 더 이제 지금의 이제 어떤 이 부진함을 탈피하겠다 뭐 이런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명이 LED로 교체가 되면 이에 따른 수요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서울 반도체? 일단은 지금 그 글로벌 중에서도 지금 조명업체에서는 지금 서울 반도체가 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그 아직까지도 조명 시장은 LED 조명 비중은 낮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5년 동안 36%씩 성장하면은 그 수요가 이제 캐파가 이제 늘어날 것은 분명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자동차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내년 7월 달에 이제 그 데이 그 낮에도 이제 조명을 설치해서 그게 이제 안전사고 등 관계가 있어서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일단은 그 국내 비중이 지금 그 자동차 조명에서도 서울 반도체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수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조명 시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가격이 중국 때문에 하락할 만큼 하락했으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현재 뭐 LED 그 에피랑 칩만 좀 보조금 중단을 했는데 그 에피랑 칩 가격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LED 업체의 수익성에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방금 한성민 대리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발 이제 희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황 토크 2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실제로 반사 이익을 받나? 중국 정부가 자국 LED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제 좀 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LED 업체들에게 또 수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어제는 상한가였는데 서울 반도체.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어저께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좀 갑작스럽게 이제 계속 그에 관한 보고서도 이제 썼는데요. 거기서 보면 지금 중국에서 LED 에피랑 칩 업체들에게만 보조금 중단을 했습니다. 이미 그 LED 에피랑 칩은 가격 경쟁이 워낙 심하고 이미 전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돼서 양극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그 기술력을 갖춘 중국 내에서도 그 상위 업체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경쟁이 더 심한 그 LED 패키징 업체들에게는 보조금 중단 언급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준비한 그 표를 보시면은 국내 LED 관련 업체 현황을 보면 서울 반도체라든지 LG노텍, 루메스도 다 이제 서울 반도체는 이제 에피랑 칩이랑 패키징 모듈 등 LED 분야의 수직 계열을 성공했고, 뭐 LG노텍도 마찬가지고요. 루멘스는 이제 패키지 중심의 그런 업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더 이렇게 국내 그 기업들 수혜를 받으려면 그 LED 그 패키징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중단도 같이 실시가 돼야지 더욱더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좀 힘이 없었던 게 이게 너무 바로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 반사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 이제 그런 판단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서울 반도체 빼고 루멘스라든지 LG노텍 오늘 다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이제 그 LED 에피랑 칩은 보조금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가격 하락폭이 이제 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생산 원가라든지 좀 그런 업체들에게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도쯤 보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표를 통해서 세 가지 업체 보니까 네. 또 LED도 뭐 에피, 칩, 뭐 네네. 패키징하는 업체가 있는데 네네. 중국에서 지금 말한 것은 칩이랑 에피요. 에피 쪽이고 네네. 패키징은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세 가지 종목 중에서 LG 이노텍 네. 또 뭐 서울반도체, 루멘스 중에서 패키징하고 있으니까 루멘스는 그러면 덜 수혜를 받을 것 같고 현재 네, 입장에서는 그런 뉘앙스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럼 서울 반도체가 제일 그래도 수혜를 많이 받겠네요. 일단은 그 지금 뭐 서울 반도체가 거의 조명 쪽에 네.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 기업 내 매출을 보면 조명 쪽 포지션이 크거든요. LG노텍은 그 LED 조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그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기업의 그런 외형을 보면 LG노텍이 더 서울반도체보다 훨씬 크죠. 네, 매출 그 추이 차원에서도 훨씬 큰데 이제 그 비중이 좀 서울반도체가 좀 가장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3사에서는 그런 중국이 이제 LED 에피랑 칩 말고도 LED 패키징까지 이제 그 보조금 중단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LED 칩이랑 패키징이랑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은 그 중국발 어쨌든 호재 뉴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뭐 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면 LED 칩이랑 패키징 가격 추이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LED 칩 자체는 정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는 거죠. 하반 경직성이 확보가 됐고 지금 나오는 거 보시다시피 LED 칩 자체는 거의 뭐 0.3불 수준에서 그냥 거의 옆으로 횡보를 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패키징 가격 추이 자체가 이쪽에서 이제 사실 수입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이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패키징이 하락이 되겠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패키징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가 그 사실 뺏어 먹었던 것들이 이제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중국은 그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알리바바 말씀을 드렸는데 알리바바 제가 그 한번 들어가서 LED 가격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해외 배송을 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저희가 물론 이제 품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징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난립해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LED 칩 자체로는 사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에 공급 과잉이 좀 줄어든다. 그렇게 갔을 때는 현재 가격에서 횡보하고 뭐 예를 들어서 0.3불 정도에서 예전 가격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충분히 그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CI 같은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면서 그 하반 경직성 생기면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했을 때 조금만 튀어줘도 이게 주가가 막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사실 LED 업체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조명시의 전 세계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 공급 과잉이다. 근데 그 공급 과잉이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발표 자체가 사실 그 힘들게 옆으로 횡보를 하던 주가를 한 번에 상한가를 만든 이유는 그에 대한 어떤 잠재 수요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앞으로 좀 계속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근데 이제 그게 네. 절대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칩 자체 가격은 어차피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로 인해서 뭐 가격이 뭐 갑자기 튀어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패키징 가격 자체가 지금 이렇게 그쪽은 전혀 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서울 반도체로만 보자면 어떤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제 수익성에서는 이쪽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진 않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뭐 조명 사업 부분, 뭐 BLU 부분 이런 각각의 사업 부분에서 어떤 한 사업 부분이 좀 잘 됐을 때 뭐 수익이 조금 숫자가 좀 잘 나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예. 이런 기사를 봤어요. 중국에서는요, LED 조명을 시장에서 야채 팔듯이 헐값에 판매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사실인가 봐요. 그건 뭐 저는 이제 확인한 게 사실 제가 뭐 중국을 가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알리바바라는 사이트 그 몰에 들어가 보면 LED가 정말 많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인테리어 뭐 예를 들어서 조명용 뭐 저희가 거실이나 뭐 주방이나 뭐 방에 들어가는 LED 굉장히 이쁜 것들 있잖아요. 요새 이제 그 인테리어적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던 그런 가격 자체도 가격이 진짜 우리나라 제가 오늘 그래서 LED 관련된 그 사이트를 한번 다 들어가 봤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 비슷한 것들이 근데 사실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근데 그게 서울 반도체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전체 LED 가격 자체가 우리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거를 이제 저가 뭐 불량 많이 들어오잖아요. 차량용도 네. 그런 것들이 자꾸 난립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보조금 중단 소식이 윤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것 같나요? 아니면 단기적인 그런 이슈인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LED 업체들한테는 호재인 뉴스는 분명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LED에서 뭐 칩이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이 가격
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방은 뭐 어느 정도 지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저렇게 싸게 만들면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LED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따라오기도 어렵지 않았고요. 분명히 수요가 늘든지 생산하는 회사가 줄어야 되는데 이미 주가는 그 가격은 LED의 가격 자체는 바닥을 거의 확인을 한 상태였는데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우려감이 되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도리어 LED 쪽에서는 패키징보다는 칩 쪽이 도리어 그나마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LED 뭐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되지만 금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루멘스 같은 경우 4% 정도 하락하는 걸 제가 아까 종가를 확인 못했는데 거의 2시 넘어서 그 정도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거 좀 보여지고요.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그 PCB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플렉스컴 뭐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많이 물렸었던 주식인데 그 주가들이 한번 굉장히 크게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말고 얼마 전에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가 이제는 회사가 망하진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PCB 업체들이 올라가는 건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매출이 나온다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서울 반도체에는 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루멘스 보니까 정말 4% 하락한 채 종가도 마감을 했네요. 한성민 대리님은 네. 윤 대리님 말씀에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세요 혹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은 전적으로 저도 비슷하세요? 이제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서울 반도체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어저께 좀 오르길래 뭐지? 근데 이제 그 뉴스 보고 단기로 매매를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차익 실현하고 잘 나왔습니다. 아, 다른 프로그램에서 데스매치에서 네. 또 매수를 하셨다가 그렇죠. 아니네 생각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요즘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짧게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루 오르고 또 다음날 또 그만큼 또 빠지고 그러면 좀 장이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 전체 시장을 이제 적으로 보면 저게 계속 잽을 맞는 거죠. 잽을 계속 맞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잽을 맞다가 체력 떨어지면 이제 카운터 펀치 한 대 맞으면 이제 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잽을 때리는 그 전략을 가는 거죠.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치고 빠져 나오셨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동안 중국 LED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서울 반도체가 그래도 이 단기적인 이슈일지도 모르는 이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상한가 갔다가 오늘은 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갈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매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여주세요. 서울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해 봐도 될까? 3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3분기 실적이 나온 날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3%나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3분기가 너무 안 좋았고 그때 뭐 레포트들 쏟아지는 얘기도 그렇고 기관에서 매도 그때 한번 저는 이게 저도 보유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 종목을 이제 그 분봉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그냥 버리는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관들이 이제 막 저희 말로 팬다고 하는데 그냥 막 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그 분기만 안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물론 이제 요새 트렌드 자체가 좀 안 좋다고 그러면 막 매도를 하는 뭐 그런 트렌드가 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 반도체가 이제 시총에서 정말 1, 2위를 다투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향후에 LED 조명 시장이 커질 거라고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당분간은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3분기가 이제 안 좋다가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게 나올 거란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라이트 유닛 BLU 부분 같은 경우가 모바일 쪽, 그러니까 이미 TV 시장은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TV 시장 자체가 캐파가 많이 줄어 있고 사실 어떤 뭐 스포츠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TV들이 많이 팔렸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BLU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조명 쪽이 3분기보다는 좀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는 그래도 3분기보다는 나을 거다. 그리고 때 맞춰서 이런 뭐 중국발 뭐 호재 아니면 호재가 좀 터져줬기 때문에 실적은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실적 개선세는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정 기간이 더 길어져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고점 대비해서 너무 급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려면은 정말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서울 반도체 4분기 분명히 3분기보다 좋아지는 게 확실한데요. 네. 문제는 이만큼 좋아지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지금 상태에서 바닥은 확인했는데 지금 상태 유지되면 서울 반도체 문 닫아야 되고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인데 영업이익 금년 예상 영업이익이 400억 좀 넘습니다.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1조 2천억이 400억 번다. 그럼 너무 조금 버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TV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안전한 부분이 많습니다. 블루라 그러면 백라이트 유닛이거든요. 그러니까 LCD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LCD의 뒤에서 LCD TV도 그렇고 LCD 모바일도 그렇고 다 뒤에서 빛을 쏴줘야 됩니다. 이 빛을 쏴주는 광원이 LED인데 LCD TV가 확 더 잘 팔리냐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 안 됐죠. 그리고 휴대폰은 LCD 휴대폰이 점점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OLED 쪽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조명 쪽에서만 그나마 좀 늘어나는 모습들 보여주는데 조명 쪽은 또 경쟁이 너무 한마디로 박 터진다 그러죠. 중국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2015년도, 14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실 2배, 3배로 가야지 맞는 그 주가와 시가총액인데 그만큼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저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직은 좀 영업이익률도 너무 떨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퍼가 거의 100배 가까이 됐었을 때도 있었는데 작년엔 영업이익률이 9% 이상이었거든요. 지금은 4.3% 정도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금년에 굉장히 망가졌지만 영업이익률 20% 가까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나 좀 낮은 영업이익률인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대리님께서도 두 분의 말씀처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반도체가 그 R&D 비용이랑 그 해외 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좀 과감히 좀 쓰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R&D에 박차를 거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LED 시장의 경쟁이 어느 정도 기술력 차이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서울 반도체의 장점이 하나가 특허를 상당히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특허권을 많이 가진 서울 반도체가 유리한 시장인데 일단은 지금 보면요. 네, 지금 4분기 실적은 뭐 모바일 블루 그 BLU 그 애플량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보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자동차용 시장도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그 피해 업체들 봐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4% 정도입니다. 뭐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크리, 그다음에 LG노텍 등을 봐도 4%. 그러니까 이 너무 경쟁이 진짜 심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이제 보조금 중단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구조조정을 좀 나가 떨어지고, 네, 글로벌적으로 구조조정이 한 번쯤은 구조조정을 겪으면, 네,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서울 반도체 그 주가 지금 뭐 고점 5만 원대에서 지금 뭐 14,800원까지 떨었다가 지금 뭐 2만 원대 회복했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5만 원에서 이제 2만 원 사이까지는 뭐 3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국 이제 한중 FTA가 발효가 되면서 네. 지금 현재 서울 반도체가 중국에 또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어때요?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기보다는 네. 유럽 쪽이나 미국 그쪽으로. 그리고 그쪽으로 비중이 높고요.
사실 서울 반도체는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도 이제 조명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자동차용으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기 그 어디죠? 그 미국 쪽에서도 러시아 쪽이죠. 러시아 쪽에서도 조명용으로 한 도시 자체가 뭐 서울 반도체 쓰기로 했다는 어떤 계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품질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게 아크리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LED보다는 사실 그 제품 자체는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수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중국 업체를 뚫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중국으로 중국에서? 수출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출은 물론 하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서 과연 가격을 맞출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수주를 좀 따낸다 그랬을 때 품질로 이제 승부를 하는 쪽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대부분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물론 이제 서울 반도체도 원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국의 가격 경쟁력은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어떤 쪽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서울 반도체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사볼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네. 뭐 생각해야 될 거 뭐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과매도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빠졌죠. 그게 어떤 포워드적인 실적을 저희가 밸류를 구한다고 그래도 정말 그 시총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매도권에서는 뭐 어제처럼 단기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응축돼 있다. 예전에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도 완전히 지금은 이제 뭐 매도를 쳐서 있지만 언제든 다시 실적만 좋아진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속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저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용히 있다가 차라리 뭐 지금 계속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내보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국면에서 좀 한꺼번에 좀 밀어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서울반도체 2010년도에 올라갔을 때 엄청 밀었거든요. 그 종목 자체가 당연히 이제 그 실적도 좋게 나왔었지만 뭐 기관이나 외국에서 그 레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 아무리 그렇게 물론 좋다고 외치는 사람도 없지만 외친다 한들 매수세 그러니까 수급으로 저는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아까 한대리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다. 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 주가는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뭐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가 한 30~40%씩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뭐 지금 사실 뭐 갈아타서 어떤 거를 하시기보다는 이 종목이 완전히 간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홀딩을 하는 왜냐면 이미 손절할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상황이고 너무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면은 홀딩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리고 신규 매수는 좀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투자 의견은 벌써 우리가 들어봤네요. 자, 빨리 그러면 너무 빨리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투자 의견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지금 한번 들어가도 좋을까요? 자, 윤 대리님 지금 사도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점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점부터 5점 중에서 몇 점 주시겠어요? 우선 2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3점은 안 하려고 하고요. 매수나 매도 쪽에서 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서울 반도체는 매도 쪽에 좀 더 가깝다. 실질적으로 제 고객분들도 27,000원에서 3만 원 정도에 사셔서 저한테 옮겨오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27,000원에 싹 다 팔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그때 LED의 성장세가 많이 좀 꺾였기 때문에 좀 전부 다 매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굉장히 좀 너무 높고요. 그리고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전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이 차트가 있는데 매출액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5% 정도에서 차트를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뭐 한 2,500 뭐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안 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 단기적으로 뭐 짧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수급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는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LED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LED를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LED 쪽에서 TV 쪽 LED, 그러니까 중대형 블루 쪽이죠. 백라이트 유닛 쪽을 보신다면 사실은 루멘스를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을 보신다면 루멘스나 서울반도체보다는 이라이콤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칩을 보신다면 오디텍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LED 중에서는 칩 쪽이 좀 무난해 보이고 종목 중에서는 오디텍이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키징 쪽이 이제 서울반도체인데 서울반도체 사실 하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조명과 패키징입니다. 그런데 패키징 쪽에서는 아직 수혜를 모르겠고요. 조명 쪽은 성장세가 아직은 미약하다. 아크리치 분명히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기술력 좋아서 무선으로도 아크리치 조명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어서 중국보다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잘 팔리는 게 고급 조명이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기술력 있는 고급 조명인데 이 조명 얼만큼 쓸지 아직 물음표고 매출액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조명이 잘 팔렸으면 누군가는 주변에서 쓰고 있어야 되는데 전 아직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아크리치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아직 그 조명 부분들도 개화가 좀 그 아크리치 쪽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반도체 단기적인 대응으로 봐야 되고요. 수급은 보니까 투신 쪽, 그러니까 펀드 쪽에서는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했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날지 모르지만 그 단기적인 시세만을 위해서 매수하러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분명히 회사가 좋아져야지 주가가 오르는 게 맞지만 좋아지는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반도체 2점 드려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아크리치도 그렇고 오히려 서울 반도체 쪽에서 좀 고급화 전략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중국은 아무래도 너무 저가고 품질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조명이 빨리 꺼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반대로 고급화 전략을 쓰면 도움이 훨씬 되지 않을까. 서울 반도체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물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생명 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반도체 가격이랑 중국 제품 가격을 보면 만약에 두 배가 차이가 나면 생명 주기는 중국 한 2개 정도 사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 단가 차이를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조명 시장은. 아무리 지금 서울 반도체가 스마트 LED라고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명의 밝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크리치 센서를 통해서.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도 조명을 사용하시고 다 조명을 사용하는데 너무 흐려 밝어 해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좀 일부 좀 그 고급화, 그러니까 고급화에 들어가는 그런 거에 맞지만 대중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리님은 그럼 네.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3점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냐면 이 차트를 보면 서울반도체 요즘 차트를 보면 되게 매력적입니다. 일단은 그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어저께부터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늘도 올죠. 오늘도 이제 좀 다른 그 LED 업체랑 다르게 주가가 고점 대비 좀 밀렸지만 그래도 강하게 투신권의 그 매수세로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휴장이고, 금요일 날 이제 주가가 제 생각엔 주가가 좀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초에 빠지면은 그때 단기 트레이딩 기대 수익 단기 한 5% 정도 바라보고는 들어갈 부분 하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인데 반대로 기본적 그 기업의 밸류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고평가입니다. 지금 이제 PER로 비교를 하면 그 LED 조명 1위 업체인 크리는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PER이 30인데 그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64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이제 고평가가 된 거죠. 내년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PER이 또 내년에 이제 EPS가 증가할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한 25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또 크리는 20까지 내려갈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가 계속 유지되니까
조그만한 악재가 나오면 바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급등 추세를 놨는데 이 이슈가 그 중국의 이제 보조금 중단 이슈가 분명히 일회성 호재라는 사실은 명백하거든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렇게 지금 크게 수익이 바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정 물량도 단기 차익 매물도 출현 가능해서 이제 조정 국면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고 네,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 편히 매수를 하려면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께서는 한 17,000 중후반대까지 조정을 기다린 후에 네. 매수 들어가서 좀 마음 편히 내년을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3점? 네. 3점? 네, 그렇습니다. 단기, 장기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중국 LED를 좀 사봐서 서울 반도체 거랑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좀 나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중국에서 뭐 LED 조명에 뭐 사고 같은 게 났어요. 저가니까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신상윤 과장님 점수 들어볼게요. 몇 점 주실 건가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말씀이셨고요. 폭발을 네. 망하면 그런가요? 망하고 나머지 한 99개쯤 남으니까요. 그 회사들 그렇구나. 가면 되죠. 잘못 생각했네요. 과장님 저도 몇 점? 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고객 중에 보유하신 분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가격은 일단 2점 좀 매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계속 이 종목에 대한 건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장,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시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둔화가 됐고 너무나 많은 경쟁 업체들이 생기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품질보다는 가격적인 면이 더 집중이 되는 부분. 왜냐면 LED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다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이게 사실 LED가 특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특허 부분에서도 우위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보면은 이제 좀 중장기로는 괜찮지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물대를 뚫을 만한 이슈가 이미 하나가 나왔었고 한대님 말씀하셨지만 단기 매매 쪽으로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추세적으로는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추세적인 상승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밸류 자체 PBR이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이게 4.9배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좋았을 때인데 지금도 4.7배라 아직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2번이 아니고 2점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땡땡땡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윤대리님은 서울 반도체는? 네, 서울 반도체 만년 유망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운동선수들 유망주 많잖아요. 네. 그래서 유망주들은 처음에 입단할 때는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입단을 하는데요. 해가 지나면서 만년 유망주면 연봉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만년 유망주는 소리 없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서울 반도체 결론을 모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분명히 서울 반도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고액 연봉을 받고 입단을 한 유망주는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봉이 떨어지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결론은 유망주에서 잘하는 에이스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유망주로 남을지 그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보시면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성민 대리님 땡땡땡 가볼까요? 네, 저는 최근에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드라마 제목이 떠오릅니다. 네. 바로 미생인가요? 어떻게 했죠? 저 이제 미생. 식사합니다. 이미 미생이 옛날에 나왔어요. 다른 그렇죠. 시간에. 네, 미생인데 제가 지금 잠시만요. 네, 시간 없습니다. 네, 일단 서울반도체가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이만큼 떨어졌고 지금 미생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반도체 완생의 그날까지 네, 화이팅을 외치면서 서울반도체는 아직 미생이다. 네, 한대리님도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상윤 과장님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서울 반도체는? 크리스마스 서비스로 이걸 다시 아주 좋아요. 초반에 꼈었지만 다시 끼고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반도체는 네. 발광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 발광이 네. 이 종목이 미쳐서 이렇게 빠졌다는 게 아니고요. 네. 한자를 보시다시피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다. LED 빛처럼 밝은 빛을 이야. 비칠 수 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서울반도체는 발광이다 하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와, 제 마음에 한자죠. 들었어요. 수요일팀이 가장 땡땡땡을 좀 예쁘게 잘 지어 오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네. 고민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반나절 고민한 흔적이 나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이었는데요. 서울 반도체와 함께 봤습니다. 세 분 또 약속 가셔야죠. 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자, 종목 60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